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자유한국당 반대 등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60 항쟁은 되는데 5.18은 안 된다는 논리에 비판이 거셉니다. 한전을 비롯한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광주 전남 인재 채용을 크게 늘립니다. 올해는 18%까지, 오는 2022년까지는 30%까지 확대됩니다. 개장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의 빗물이 새 부실 시공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설 연휴 호남권 열차 승차권이 KTX는 오늘, SRT는 오는 24일 판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데다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도 5.18 정신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회 개헌 투기가 첫 회의를 열던 날, 자유한국당은 거리로 나가 개헌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고 촛불 혁명 정신을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태욱 의원은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헌법 전문에 5.18을 넣는 문제가 우파 진영을 설득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해 향후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적신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개헌투기 자문위원회가 최근 낸 보고서입니다. 5.18을 개정안 전문에 넣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이어 결국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자는 의견은 소수 의견이 있다는 정도로만 기술돼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다수 의견으로 전환하려면 그만큼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지역사회가 성명을 내고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헌법 개정 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적극 협조하라. 대통령 공약이라고 낙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은 물론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나서야만이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일에 나서게 됐습니다.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고 5.18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일까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과는 달리 60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는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60항쟁은 되고 5.18은 안 된다는 건데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위대한 6월 항쟁. 그 역사를 담은 영화 1987에서도 항쟁의 뿌리는 5.18로 묘사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도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배경이 5월 광주였음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서슬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80년 5월이 없었다면 87년 6월도 없었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그 6월 항쟁은 5월 항쟁 5월 때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진 부채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한홍구 교수는 둘 중에 굳이 하나만 헌법 전문에 넣는다면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대표성을 따져볼 때 5.18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개헌특위 자문위의 최종안에 60항쟁은 포함된 반면 5.18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60항쟁은 넣고 5.18을 이렇게 제외시킨 이런 부분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만의 운동으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과 보수 야당의 퇴행적인 시도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어제 가득했던 비구름대는 우리 지역을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다가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씻겨 내려가 오늘 우리 지역의 공기질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출근길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으니까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광주가 1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계속해서 포근한 겨울 날씨 보이겠고요. 다만 금요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4.8도, 나주 4도 등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이 8도, 담양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8도, 강진과 장흥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8도, 보성 10도 등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에는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올해부터 지역 인재 채용을 크게 늘립니다. 당장 올해는 400명 이상이 채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공공기관에 지금까지 채용된 지역 인재는 1,155명, 전체 채용 인원의 13%가 조금 넘습니다. 가장 많은 인력이 채용됐던 지난해에는 채용 인원 2,400여 명 가운데 16%인 397명이 광주 전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지역 인재들이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오는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18%로 늘어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인원은 2,375명, 이 중 18%면 427명입니다. 채용 규모가 가장 큰 한전은 280명이 넘고 농어촌 공사도 50명에 이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단 채용 목표제로 10%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도 이제 정부 가이드나 방침에 맞게 18%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지역 인재 채용이 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해서라도 뽑아야 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 우대해준다는 말은 들었는데 확실히 그걸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법적으로 18%를 보장해준다니까 제 입장에서 좀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또 공채 뜨면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도 많이 지원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경력직이나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등은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역 인재 채용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직종별 채용 시기와 인원 등 세부 계획이 세워져야 지역 인재 채용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광주 지역 아파트에서 경비원 대량 해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0곳 가운데 6곳에서 휴게 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아파트 109곳의 경비원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원이 조정된 곳은 3곳에 그쳤지만 58%에 해당하는 63곳에서 휴게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비정규직 센터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휴게 시간을 늘리는 일이 관례화되고 있어 인상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을,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경영난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아파트 경비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며 입주민들에게 편지를 써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온라인에서는 한 아파트에 붙어있는 청장님의 그 호소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불안을 느끼실 아파트 경비원과 그 미화원분들이 그 일자리 걱정 없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이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느꼈고요. 네. 또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한 800여 세대 그 아파트 단지에 서한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대량 해고는 없지만 휴게 시간을 늘리는 등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편법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네. 명목상으로만 그 휴게 시간을 늘리고 실질적으로는 자유롭게 휴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거는 근로시간으로 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업주가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서 적법하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고용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네, 어떤 직종이고 또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영세기업과 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1월 4일부터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까지는 일단 집중 계도 기간을 정해서 안내를 하고요. 이 계도 기간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1월 급여가 지급되는 1월 말부터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만약 위법 부당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또 반면에 또 이제 반대로 부담이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그럼요. 네. 예,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영세 소상공인들의 그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월보수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은 30명 이상인 규모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13만 원이요? 네네, 1인당 13만 원이고요. 그리고 보면 영세 그 자영업자분들은 사회보험료 이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최대 90% 정도의 사회보험료도 저희가 경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 어떤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최저임금 인상이 1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은 후불제 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1월 16일이니까 아직 1월 급여가 나가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은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더불어서 그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표준 가맹 계약서,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광주 고용노동청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셨는데 올해 뭐 과제 또 계획하고 계시는 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올해 초반에는 그 최저임금 안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서 청년 구직자라든지 아니면 그 취업 애로 계층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농산물 물류센터 건물이 어제 내린 비로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천장 누수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 건물은 지어진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바닥에 흥건한 물을 청소미야원이 쓰레받기를 이용해 쓸어 담습니다. 밀대도 동원해보고 급기야 쓰레기통까지 동원해 천장에서 새는 물을 담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사무실엔 문서가 물에 젖을까 비닐까지 덮어두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 물난리가 시작한 건 어제 오전 11시. 당시 내린 비의 양은 11mm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야지. 물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건물관리 주체인 나주시는 최근 폭설로 인해 지붕 쪽 판넬 사이에 쌓여있던 눈이 비가 오면서 순식간에 녹아 틈 사이로 흘러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붕 경사에 따라서 그 눈이 아래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버린 상태에서 오늘 눈이 오다 보니까 녹으면서 그 물이 이리대 부분으로 역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관리업체 등과 함께 정확한 누수 원인을 확인한 뒤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 수집과 유통 등 산지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 등 307억 원이 투입돼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 준공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0대 절도범이 눈길에 찍힌 발자국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난 11일 밤 9시쯤입니다. 광주시 동구의 한 철물점에 39살 서모 씨가 침입해 현금 2천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영상입니다. 그러나 이 절도범은 눈길에 자신의 발자국이 찍혀 침입로와 도주로가 확인되는 바람에 역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생활이 힘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 50만 원을 사적으로 쓴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교육청은 횡령 액수가 적다 해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희망교실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 희망교실 사업비 50만 원을 안경 구매 등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정된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은 경조사비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음식물과 선물은 기존대로 3만 원과 5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고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2곳만이 4차 산업혁명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전남연구원 등 공동연구팀이 지역 중소기업 199곳을 조사한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9.1%로 전국의 28.9%보다 낮았습니다. 또 지역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의 대응 수준을 10점으로 봤을 때 자신들은 평균 3.9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응이 미흡한 이유로는 이해 부족과 과도한 규제, 법적 인프라의 유연성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운행하는 호남선 열차와 수서고속철 SRT 승차권 예매가 오늘과 오는 24일 실시됩니다. KTX 호남선과 전라선 중앙선은 오늘 승차권이 판매되고 수서고속철 SRT 호남선은 오는 24일 예매가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역 창구에서는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자동 발매기 등에서는 해당 기간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11번째 우승을 이끈 김주찬 선수가 총액 27억 원에 기아와 재계약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계약 기간 2년에 옵션 1년을 조건으로 계약금 15억 원, 연봉 4억 원 등 총액 27억 원의 김주찬 선수와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 기아 주장을 맡았던 김주찬은 시즌 초반 부진했지만 3할이 넘는 타율로 기아의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책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고 교재 시장이 오는 3월 열립니다. 전남대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오는 22일부터 판매를 희망하는 중고 전공교재를 접수받을 예정인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책의 가격은 판매 의뢰자와 상의해 책정됩니다. 고등학생들이 희망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과정 중심으로 평가받는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광주에서는 광주고와 자동차 설비공고, 첨단고 등 5개의 연구 선도 학교가 대상이며 전남 지역에서는 총 6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2년까지 고교 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중소상공인과 온라인 창작자를 지원하는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가 올 하반기 광주 금남로에 문을 엽니다. 규모는 7층 건물 1,500평 공간에 역대 최대 규모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중소상공인들에게 비즈니스 교육과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창작자들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토어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사악장 교향곡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중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교향곡으로 편곡하고요. 국내 순회 공연을 하는 등 5.18 민주정신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향곡이 완성되면 이후 뮤지컬이나 홀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염주 로타리클럽 강원 김충남 회장 500만 원, 노블레스 아카데미 2기 공진단 회원 58만 5천 원, 소촌동 모아드림타운 30만 원, 송정 2동 7통 12만 원, 15통 9만 원, 이치현 13만 원, 수완동 대방 노블랜드 6차 아파트 30만 원, 지원 2동 소태마을 27만 원, 삼통장 김봉덕님 10만 원, 일광맨션 5만 원, 용현마을 25만 원, 용산교회 10만 원, 진화하이빌 2차 아파트 20만 원, 삼태 남자경로당 18만 2천 원, 계림 2동 금호계림 주상복합 아파트 50만 원, 장성군 북하면 한국여성농업인 10만 원, 걸전마을 10만 원, 신촌마을 20만 원, 강선마을 7만 원, 명치마을 10만 원, 원동마을 10만 원, 하만마을 9만 원, 장성읍 장안 1리 15만 원, 매화 1동 20만 원, 삼서면 성마 1리 18만 원, 나주시 공산면 중포 2구 15만 원, 송월동 송월 6통 29만 원, 송월 4통 42만 원, 송월 2통 16만 원, 바르게 살기 위원회 20만 원, 담양군 창평면 적십자 자원봉사 10만 원, 해곡 4리, 고서면 분양리 자정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씩, 봉산면 송산마을 13만 원, 영광군 영광읍 녹사 3리 26만 원, 남천 3리 40만 8천 원, 신월 1리 20만 4천 원, 구례군 구례읍 구례봉성경로당 10만 원, 구례봉북 여성경로당 10만 원, 화순군 한천면 모산마을에서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어제 가득했던 비구름대는 우리 지역을 거의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다가 오전에 모두 그치겠는데요.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씻겨 내려가 우리 집 공기 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져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1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계속해서 포근한 겨울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금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4.8도, 나주가 4도로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의 영광이 8도, 장성과 담양 9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8도, 영암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8도, 보성과 광양 10도로 어제보다 대부분 지역 2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해상에서는 오늘 2m로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 없겠고요. 주말까지는 온화한 겨울 날씨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는 기온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